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교수님, 예, 네. 예. 그 팀즈에 혹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저희 팀즈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팀즈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내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파일 공유하는 폴더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업로드한 거 그리고 뭐 커뮤니티 그 딥러닝 커뮤니티 뭐 이런 링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마 가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승구 학생은 그래서 거기 가입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랩장 학생인 상혁 학생이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은 거기 보면 이제 엑셀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요. 엑셀 페이지 보면 랩 미팅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 랩 미팅 탭에다가 그냥 오늘 날짜랑 발표자랑 발표 자료 링크를 올려주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팀즈를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잠시만요.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발표 화면 공유 시작을 해놨으니까요. 이제 발표 시작하면 되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 맥북으로 이걸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윈도우 컴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아, 네. 화면은 보이는데 그 목소리가 두 번 들리거든요. 아마 네, 지금, 전께, 네, 그러면, 네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투, 쓰리 플러스 플러스라고 23년 11월 7일에 기존 투, 쓰리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어서 해당 논문으로 발표를 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어, 혹시 사전에 지금 링크들을 보내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 뭐 채팅 여기로 보내줘도 될 것 같고, 네. 네, 채팅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제가 데모도 여러 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맥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같이 못 보여드리는 게 좀. 네. 그래서 어,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 원투 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에서 3D 모델링을 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이고요. 생성하는 시간이 60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원투 쓰리부터 제로 원투 쓰리 같은 형태의 이미지 생성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어, 최초에는 이제 이미지를 3D와 페어를 지어가지고 생성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3D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을 한 후에 프라이어 모델로 가공을 하는 드림 퓨전 같은 방식들은
야누스 문제 같이 얼굴이 여러 개가 생기거나 채도가 높게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카메라 각도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제약이 있었고요. 주요 널프와 MVS 널프 등에서는 적은 인풋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어, 제너럴한 방, 어, 제너럴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였는데 과정에서 3D 카메라의 각도 부족과 데이터 부족 현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1, 2, 3, 4 플러스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버뷰의 아키텍처에서 논문의 큰 흐름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풋 이미지를 넣거나 혹은 텍스트 투 이미지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2D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카메라 각도의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후에 3D 노이즈에서 3D 유닛으로 1단계에서 오큐펜시 디퓨전을 거쳐서 볼륨을 로우 리졸루션에서 뽑고요. 그리고 스퍼스 디퓨전에서는 하이한 레졸루션을 뽑은 후에 앞단에서 가져온 디노브2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CLIP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피처로 확보하게 됩니다. 어, 본문에서는 이제 원본 이미지에 대한 다각도 학습을 맨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고정된 카메라 앵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즈 설계가 해당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3D 데이터셋에 정렬된 표준 포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생성 모듈의 모호성이 증가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벨루션 앵글을 추정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에러 팩터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제로 원트 3와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데 해당 문제가 무엇인지는 제로 원트 3 리뷰를 봤지만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생성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설계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컨디션인데요. 입력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의 유닛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생성되는 셀프 어텐션 키와 밸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파인 튠의 유닛의 어텐션 레이어에 더해지는 것을 로컬 컨디션이라고 정의하고 가장 큰 어, 결과물에 대한 팩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디션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텍스트 토큰 피처를 대신해서 CLIP 임베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베딩 값이 학습되는 웨이트들과 곱해져서 그 텍스트 토큰 피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스케줄에서는 기존 SD에서는 스케일드 리니어 노이즈 스케줄을 사용하는데 이거 대신에 리니어 노이즈 스케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는데 왜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D 디퓨전에서 디테일한 컨디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설명드린 오버뷰에서 뒷부분에 있는 3D 컨버트 유닛을 가져왔고요. 3D 퓨전을 통해서 생성하는 이미지의 카메라 포즈 간의 컨시스텐시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D 네이티브 디퓨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 컨시스텐시를 확보했고요. 멀티뷰로 생성된 이미지셋은 언프로젝션 돼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컬러와 오큐펜시 볼륨 그리고 노멀 값들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에 거쳐서 3D 컨버트 유닛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메모리의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오큐펜시 디퓨전을 통해서 로우 리졸루션을 뽑고 뒷단에서는 스퍼스 디퓨전을 통해서 하이 리졸루션을 뽑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은 스퍼스 디퓨전 유닛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 그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오큐펜시 유닛과 스퍼스 유닛 그 모두를 이 사진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인풋 이미지들의 생성된 다양한 앵글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반영돼서 어떻게 3D 디퓨전 모델로 컨버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로컬 이미지 피처스에서 미리 만들어둔 프리트레이드 모델인 디노 V2 모델을 사용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고 3D 복셀과 이미지 피처 매칭을 통해서 어, 2D 패치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카메라 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2D 패치 피처를 Shared Weight MLP를 통과하게 되어서 최초의 앞단에 있는 로우 리졸루션의 노이즈 팩터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두 유닛 모두 동일하게 DDPM 디노이징 모델을 사용을 했고 각각 A100 8장 GPU를 사용을 해서 총 11씩의 학습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D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의 경우에는 학습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투 3D에 대한 평가표인데요. 기존에서 앞단에서 먼저 소개드렸던 0123 XL 모델 그리고 125의 기존 6월에 발표됐던 모델 그리고 드리머와 쉐비와 같은 모델들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 모두를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량적인 지표에서는 GSO라고 하는 구글 스캔드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스코어와 CLIP 심을 통해서 Geometric Similarity와 피처 유사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저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정성적인 지표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 역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 시간 역시 굉장히 60초라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투 3D 이외에도 이제 텍스트 투 3D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유저 프리퍼런스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그리고 런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점에서 본인들의 어, 논문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논문의 구조는 제약 조건 실험이었는데요. 에뮬레이션 컨디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3D IOU가 더 낮거나 높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지표가 낮은 두 팩터를 우선 분석을 해두었는데요. 멀티뷰 컨디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로 어, 멀티뷰 컨디션 자체가 가장 중요한 팩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티뷰 컨디션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18.3이라는 굉장히 적은 성능 하락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B에서는 멀티뷰 컨디션에서 로컬이 아닌 글로벌 컨디션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4.4로 A 다음으로 이제 큰 어, 성능 감소를 보였습니다. C는 글로벌 CLIP 피처를 없앤 경우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D는 트레이닝 시에 최초에 입력되는 한 장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어, 그 인풋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로 만들었을 경우에 성능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에서는 perturbation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락을 보고 있고요. F가 이제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종 모델로서 밑에 CDEF는 큰 성능 하락을 보이지 않지만 A와 B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아이템을 이제 사업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사업적인 관점으로 좀 보았었는데요. 인풋 이미지의 질에 따라서 결과물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풋 이미지를 받기도 하고 제로샷과 비교들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인풋 이미지의 퀄리티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B2C 모델에서 적용을 하기보다는 합성 데이터 생성이나 B2B 모델들로 확장을 하는 것이 해당 측면에서 그래서 유리해 보입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밸류에이션 추정 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해결이나 고정된 카메라 앵글 포즈 문제가 개선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도 아직 서플멘터리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코드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데모 환경과 제로 원투 쓰리 그리고 애니메이트 디퓨전 같은 것들의 데모들을 사용해 볼 수 있어서 해당 논문들로 데모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지금 그 환경이 맥북이 열려 있는데 맥북이 열리지 않아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 동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승우 학생, 발표 수고 많았고, 일단 학생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갈 텐데요. 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학생이 있나요? 아, 네, 일단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일단 이 방식 자체가, 드림 퓨전에 이제, 거기서 점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온 그 드림 퓨전 기반 방법론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네, 이제 맞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해서 걔에서 이제 결국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서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드림 퓨전이랑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드림 퓨전이랑 비교해서 가장 큰 방법론적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어, 드림퓨전 일단 생성 속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드림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한 2분 30초 정도가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확실히 많이 단축이 돼서 지금 1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요. 46초 정도 실제로 걸렸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제가 적성해 놓은 이 드림가우시안과 동일한 문제들을 논문에서도 아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D 카메라의 각도 부족이나 야누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과채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추가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어, 해당 부분에서 제가 일단 드림 퓨전에 대한 논문을 아직 정독을 안 해봐서 차이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가 지금 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논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드림 퓨전에서도 클립 임베딩을 쓰기는 하는데 저 디노 V2 저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를 일단 추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유넷을 학습하는 거 이것도 뭐 드림 퓨전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제 생각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이런 드림 퓨전 방식 기반의 연구들, 그러니까 3D 신테시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속도 문제가 가장 큰 해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속도 면에서 우수하다 이거를 이제 노벨티로 제시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 한 장으로부터 3D 뷰 신테시스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얘가 이제 속도 면에서도 뭐 30초에서 40초 정도로 이제 빠르게 나왔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방법론 쪽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구조도 페이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 레이턴트 코드를 뽑아내고 그 레이턴트 코드를 어, 사용하는 부분이 음, 이제 디노 V2라는 걸 거쳐서 이제 유넷에 각각 삽입이 되는 것 같네요. 이 두 가지 유넷을 학습시키는 게 결국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닛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냥 네모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이제 실제 어, 적당히 대충 구성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3D 물체로 바꾸는 그런 식의 두 개의 유닛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립이랑 디노 V2라는 거는 이제 고정이 되고 학습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도 파인 튠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도 학습을 시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에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 총 3개의 유닛이 동시에 학습되는 구조로 보이고요. 아마 그 시간이 빨리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제 추측은 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이후에 있는 두 개의 유닛의 그 레이어 개수나 이 디멘션이 작아가지고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결국에 얘가 이제 성능에 있어서 퀄리티가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해서 이제 승학생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B2 C보다는 B2B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요. B2B 쪽으로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게 보는 파트 중에 하나는 이제 텍스트 비전 쪽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그 실제 결과물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로 원투 쓰리라고 하는 이 데모에서 이제 생성을 한 거고요. 카메라 앵글을 조절을 해가지고 생성된 이미지에 따른 카메라 앵글들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디퓨전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성에 대한 랜더마이즈 값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키텍처의 데모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 이미지로 지금 출력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어,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 좀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다른 해당 사진을 제가 다르게 뽑아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음, 네, 이게 지금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다른 B2C 기업에서 그 구매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출력물인데요. 해당 이미지 출력물보다 데모가 제공하고 있는 결과값이 더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였던 것 같아서 저는 B2C에서 경쟁력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고요. 해당 그 B2B 모델을 제안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은 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 결과값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합성 데이터 형태로 재가공이 되는 게 용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적은 데이터 인풋에서 어, 적은 데이터 인풋의 환경, 예를 들면 공사장이라든지 혹은 어,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해당 합성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다면 어, 3D 영상을 제공하고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디테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강아지를 3D 형태로 사진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B2C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미지를 자율주행은 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은 차량의 디테일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위치가 중요하고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차량의 형태만 대략 보이면은 뭐 괜찮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모두 저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학회나 그런 데 이미 발표가 된 논문인가요? 네, 이미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의 구글 리서치 팁에서 발표를 했던
좀, 음, 학회 이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예, 괜찮고요. 보통 이게 논문이 아카이브에 공개되고 아마 학회에 퍼블리시 되기까지 한 3개월에서 보통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아마 딱 지금쯤 학회에 퍼블리시가 됐거나 혹은 한 2, 3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논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음, 저도 찾아보면은 일단 기록으로 확인해 보면 학회에 퍼블리시가 된 기록은 일단은 잘 못 찾을 것 같고, 뭐 일단 아카이브 논문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클립 임베딩이랑 이미지 임베딩이랑 네.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3D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클립 임베딩만 사용을 해서 텍스트 투 3D만 이제 제너레이션 해본 결과도 있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투 3D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텍스트 투 비디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라는 모델도 이제 있었고, 최근에 피카랩스 맞나요? 거기서 개발된 이제 네. 텍스트 비디오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텍스트 3D를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3D를 이렇게 바로 모델에서 원샷으로 이제 엔드투엔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방법으로 이제 어, 이제 그 이미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3D를 만드는 방법, 혹은 텍스트 비디오를 해놓고 3D로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연계가 되면은 더 괜찮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질문은 아닌데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인 질문 있는 학생 혹시 있나요? 네, 차내 학생이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아키텍처에서 디노 V2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디노 V1도 혹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전 버전도 네, 디노브 존재하는. 이원이 선행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디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컨셉인가요? 어, 아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생성된 이미지에서 뭐 피처 추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메타 리서치에서 개발한 그 아키텍처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레이블 데이터 없이 강력한 성능을 내는 비전 모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대략적으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물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약간 어텐션처럼 뽑아내주는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사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걔를 이제 3D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텐션 비슷한 형태로 이제 물체의 위치를 뽑아내주는 그런 모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뭐 저도 지금 당장 봐서 확실하게 어,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했다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 없이도 이제 어디가 물체인지를 그 픽셀이 어디가 물체에 해당하는지를 뽑아내주는 그런 모델로 생각이 들고, 그게 있어야지 사실 뒤쪽 유닛 학습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디노 이 버전을 넣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질문 있는 학생들 있나요? 음, 네,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디노 V2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션들이 굉장히 잘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시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어서 그래서 객체 인식 말씀하신 대로 객체 인식이나 스parse 매칭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키텍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모델 자체는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뒤에 어떤 레이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뭐 오브젝트 디텍션도 하고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이제 뒤에 레이어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LMM 모델에 이제 백본 같이 쓸 수 있는 모델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쓰인 그런 결과처럼 보이고요. 메인 리서치도 이제 이 디노 V2 사람들이 메인 리절트를 이제 사진으로 공개한 걸 보면은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어떤 백본 모델이다. 그러니까 뒤에 레이어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발표도 이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발표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우 학생 같은 경우에 채팅창에다가 학교 아이디, 그러니까 포털 아이디를 제가 알아야지 저기 그 팀즈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털 아이디에 여기다가 하면은 제가 이제 추가할 텐데요. 아마 메일 같은 걸로 링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네. 보고서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그, 이제 예, 네, 논문 선정하게 된 계기만 짧게 설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거를 저희 서비스에서 구축을 해보려고 해가지고 해당 페이퍼를 찾아봤는데 아직 페이퍼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서비스를 미리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서 만들어 보았고요. 이건 드림크래프트라고 얘들 역시 이제 페이퍼라고 되어 있지만 페이퍼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코드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희는 3D 굿즈로 바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해당 기술들은 계속 꾸준하게 팔로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일단 사실 강혁 학생이 이번에 논문으로 출판한 연구가 딱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딱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성엽 학생이 하려고 하는 연구가 오늘 발표한 연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성엽 학생이 하려는 게 이미지 한 장으로 거기다가 레이블링을 추가해서 그 레이블링과 이미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3D 물체를 만드는 그걸 하고 싶어 게 이제 연구 목적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오늘 논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발표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금요일 날 이 시간에 2시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